이동의 톡 시간입니다. 목요일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바로 얘기 나누죠. 예. 지난주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국회 의총에서 발언하는 걸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그 직후에 의기투합해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윤석열 후보랑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좀 몇 개 했는데 그중에서 북한 선제 타격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이 작가는 이 윤 후보 선제 타격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 후보 이야기는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 남한에 뭐 도달하는 건 1분도 안 걸리니까 네. 우리가 뭐 공중에서 요격도 못하고 방법이 없다. 선제 타격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드 배치할 때 공중 요격한다고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렇게 북한에서 쏘기를 마음 먹으면 공중 요격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사드를 북한 핵 막는 용이라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했던데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아니다 북한 핵 막는 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드 배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발언이랑 배치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 말처럼 북한이 핵단추 누르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죠. 네. 그러면 선제 타격이 방법이다 그러면 그럼 지금 타격하면 되겠네요. 지금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막을 방법이 없으면 선제 타격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치 상태로 쭉 60년, 70년 와 있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아직 잠자는 화해고라 불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투자가 덜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금 한국 한반도 리스크는 쭉 있어 왔던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역대 정권들이 끊임없이 남북 화해 협력 노력했던 거고 그리고 만일 정말 핵단추를 누르면은 모두가 공멸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선제 타격하면 북한이 막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는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볍게 얘기했다. 선제 타격이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 일단 비슷한 취지로 여당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화약고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취지입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승기를 잡았다 오히려 네. 이 발언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준석 대표 의총 발언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 나갔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좋았죠 분위기가. 그래서 네. 일주일 사이에 좀 바뀌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쫓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ARS 조사에서는 뭐 오늘 나온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ARS 조사에서는 어떤 것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거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있었죠. 예. 그래서 다시 민주당 쪽에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 선제 타격론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로 역공을 하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이재명 후보도 좀 강한 워딩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도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실드 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백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형 삼축 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거를 그대로 얘기한 건데 뭐 킬체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민주당이 거짓말로 이렇게 왜곡하느냐라고 비판하는데 국민의힘의 해명 이 비판 또 어떻게 봅니까?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말을 던졌고 네. 그거를 어떤 제대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금방 나온 해명은 아닙니다. 네. 좀 걸려서 뭐 킬체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는 미국도 갖고 있는 시나리오였던 것이고 네. 근데 그런 작게 시나리오랑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직접 워딩으로 나온 거랑 다른 거 아니겠어요? 뭐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러면 우리 박진 변호사도 군생활 10년 넘게 하셨습니다만 작전법 장교를 좀 했었어요. 예,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태를 예외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그렇죠. 이거 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군사 지휘관들이 이제 예컨대 예. 그 체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핵 정도면 이제 연합 사령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대통령이나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대통령은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군사적인 부분으로 했던 것 같네요. 뭐 그런 취지로 쌍방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양새긴 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을 아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또 우리 국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계셔요 분명히. 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게 이제 보수층에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분들만 갖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원래 킬체인이 다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계속 끌려가는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일정 부분들만 건드린 것 같아요. 선제 타격 발언도 좀 그렇고 여가부 폐지라든지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예컨대 이대남들만 딱 공약하는 발언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일정 부분 분들한테만 의식하는 이 발언들.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중국 혐오성 발언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 혐오 발언,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 가족부 폐지. 네. 이거 특정 계층, 특정 온라인 집단이 열광하는 워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 생각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정인 전 총괄 선대본부장 이야기처럼 선거는 모든 세대, 모든 연령,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로부터 표를 받아야지 특정 집단에만 표 받아서는 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이 이후에 어떤 플랜이 있는지 아직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뭐 장교나 부사관 월급도 200이 안 되는데 병사를 200 주면 그 사람도 다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부터 한다 혹은 언제까지는 이렇게 완료하겠다 이런 구체적 플랜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200만 원만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약은 조금 더 구체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만 더 멸공도 혹시나 이 맥락입니까? 멸공할 때 같이 했던 그 퍼포먼스. 저는 멸공 퍼포먼스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윤석열 후보의 30대 보좌관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잖아요. 아, 예. 청년본부에서.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전현직 의원들이 따라한 거고 네. 지금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거 후폭풍 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21세기 멸공이 그건 뭐 기업 회장은 할 수도 있다 칩시다. 네. 그런데 정치를 외교를 담당해야 할 그 영역 정치권 영역에서 이걸 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이 북핵이나 뭐 중국 뭐 이게 대선에서 지금 떠오르면서 후보 간에 뭐 공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네거티브 전 조짐도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가 사망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간접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공세를 펼쳤는데 뭐 다른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홍준표 의원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특히 이 대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대표가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구태 정치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음모론 중에 이런 음모론도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진보 진영의 뭐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음모론 제기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비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들이 이런 음모론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사람을 뭐 누구를 통해서 살인시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간접 살인 사주. 그렇게 해서 이재명한테 이득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사망한 이병철 씨가 고발한 게 아니고 이병철 씨가 깨시연 네. 껴있는 시민연대라는 단체 이걸 주고 거기서 고발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고발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조사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뭘로 보나 이재명한테 이득될 게 없어요. 오히려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한 국민의힘한테 이득이 됐지. 지금 이렇게 온 언론에 도배가 돼서 그 국민들 머릿속에 진짜 이재명이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섭다. 뭐 그렇죠.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데 똑같은 음모론이면 국민의힘에서 사주했나? 이렇게 이 이야기 음모론 제기하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금도가 있는 거고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여기 합세했거든요. 난리를 쳤어요 야당 다. 자 그러면 오늘 국가수 1차 소견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만 기다리면 될 걸 왜 네.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자살 정황도 없고 타살 정황도 네. 없고 뭐 이제 병사 쪽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렇죠. 심장마비라고 네. 지금 나왔습니다. 1차 소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사망한 이병철 씨는 오랫동안 이재명을 혐오했던 네. 또 거기 있던 세력과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국가수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이재명을 혐오하는 그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SNS에서 이재명이 국가수를 매수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되지도 않는 그러면 얘기죠. 지금 이 주장을 했던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 또 국민의당 국가수를 이재명이 매수했다는 걸 동의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를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게 정치 혐오를 붙이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대통령 제1정당의 대통령 후보고 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을 향해서 청부살인 한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좀 하루 정도만 이틀 정도만 기다려도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금 계속 퍼뜨리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가지고 지금 다시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건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번 출렁거렸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갖고 와갖고 이걸 공격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사인가요? 김만배 씨 변호사가 이재명이 지시받고 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런 걸로 공격해라. 그게 정치의 도리에 맞는 거지. 이걸로 공격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맞지 않다. 아니 그러면 이 같은 논리면 홍준표 의원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하면서 중앙지검장 하면서 5명 6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져라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이 또 같은 논리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편 죽었냐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지금 계속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기자하고 무려 7시간 동안 통화했던 거 녹취가 공개될 거라고 알려지면서 이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봅니까? 이건 제가 오히려 박지원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네. 자,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내일 오전 11시 아마 재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늦어도 금요일 날은 결정 안 한다. 뭐 내일 바로 결정 날 수도 있고요. 바로 나야 돼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 뭐 사실 토요일 오전 결정 나도 금토 뭐 정도에 결정 나겠죠. 그러니까 내일 결정 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법원이 그 언론 보도의 자유를 굉장히 좀 존중하는 지금까지 네. 판례를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변호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제가 뭐 이런 일들을 꽤 하니까요. 두 가지를 큰 틀로 봐요. 불법적으로 어떤 취득한 요소가 있느냐. 두 번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어서 공익적 측면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느냐 이런 건데 불법적 요소는 지금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에 허락이 됩니다. 예. 불법 요소는 전 거의 없어 보이고 또 본인이 기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요소는 없어 보인다. 다만 내용의 문제예요. 내용에 만약 명예훼손죄 문제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취재한 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런 명예훼손죄 여부가 있는데 본인 둘이서 답변 내용이 보도된다 그러면 명예훼손죄 요소도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것을 악의적으로 뭐 조작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법원이 볼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제가 판단컨대는 가처분이 받아들이질 가능성 좀 적어 보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변호사 입장 그렇다. 왜냐하면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시간 분량의 방대한 녹취 파일인데 뭐 어떤 부분은 빼고 방송해라.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 기억날 겁니다.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앞에 장면 다 빼고 영화 해라고 옛날에 그 박정희 관련된 영화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적 요소가 커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는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지금 대화했던 내용이 녹음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뭐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른 또 하나 궁금점. 이거는 뭐 지금 MBC하고의 어떤 재판 문제니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인 다음에 MBC가 방송을 못하는 건데 만일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 유튜브는 또 방송법하고 상관이 아무 없잖아요. 문제 없어요. 지금 또 그 관련된 그 새벽에 서울의 새벽인가요? 서울의 소리. 죄송해요. 서울의 소리에서는 그냥 하겠다 그 시간에. 근데 서울의 소리는 지금 인터넷 매체로 등록돼 있는 언론사인데요. 언론사라도 유튜브 방송은 그럼 제한이 적습니다. 뭐 형사적인 건 따질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 근데 방송금지 가처분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되게 어렵다. 하려면 따라 또 걸어야 돼요. 또 걸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걸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거 볼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막아도 틀 거라고 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긴 좀 쉽지 않다고 보는데 내용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법적인 것은 뭐 문외한이니까 박준 변호사한테 여쭤봤고 제가 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고발 사주 논란이 있었을 때
뉴스버스에서 단독 터뜨렸잖아요. 네. 인터넷 매체.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정치 공작이다. 왜 정치 공작이냐. 이런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다. 네. 큰 데서 해라. 예를 들면 MBC나 KBS 같은 데서 해라. 네. 라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보메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매체에서 못하니까 그쪽에서는 큰 매체에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후보가 말한 작은 매체, 정치 공작 인터넷 매체니까 그렇죠. 큰 데서 해라. 그럼 MBC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메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지금 한 2달 전 이야기거든요. 얼마 안 이게. 됐어요. 얼마 안 워낙 됐은 급하게 이야기니까. 돌아가서 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안 글쎄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YTN의 김건희 보도권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일단락을 시키고 싶었을 테고 저는 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MBC에서 보도한다는 내용이 뭐 YTN 보도처럼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다. 네. 윤석열 후보 쪽으로서는. 근데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 낸다 그러고 정치 공작이다. 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취재한 기자를 고발하겠다. 오히려 이거 키우는 게 아닌가. 이 사건을. 내용 알고 저러는 거야, 모르고 저러는 거야. 모르죠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요일 날 방송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일요일 밤에 스트레이트란 네. 프로그램에서 근데 어제부터 계속 국민의힘에서 절대 안 된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치 공작이다. 오히려 기대감을 더 부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아예 모른 척하는 게 무시 오히려 전략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판은 뭐 할 수는 있지만 모른 그러니까 척하는 게 오히려 MBC 반보도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게 아니냐. 그 방송을 제가 퍼센트 얘기하기 시청률이 높은 프로는 아니에요. 시사 프로인데 예. 지금 같이 이제 관심을 끌게 만들어 버리면 상당한 어떤 시청률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이렇게 강하게 반발 안 했다면 사실 이동영 뉴스 정면승부 이 시간에도 아마 안 다뤘을 겁니다. 안 다르죠. 예. 안 다뤘을 그리고 건데.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도 있었으니까 이때까지. 그리고 또 취재해서 보도한다는데 그걸 뭐하러 우리가 시간 내서 다룹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는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정무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 갑자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돌연 일정을 중단한다. 잠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여영국 대표 말도 그렇고 지지율이 좀 문제가 돼서 그런 건가요? 가장 큰 거는 뭐 지지율이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3% 넘는 조사가 잘 안 나오고 없어요, 거의. 뭐 네. 심지어는 허경영 후보보다 안 나온다.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많은 표를 얻었는데 6% 이상 받았죠. 뭐 신불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의 절반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게다가 오늘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의당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 네. 그런데 이렇게 출마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선거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5% 이상 득표를 못하면은 보전도 못 받잖아요. 정당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15% 이상 받으면 전액 보전 10% 5%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정의당 재정 상태도 적자에다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선 출마해서 더 큰 빚을 진다고 하면 아마 그런 생각도 할 테고 또 이제 범진보 단일화 요구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의 또 이야기 또 노동계하고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상정 후보로서는 고심이 좀 깊은 게 아니냐. 거기다가 정통적 지지자였던 노동계층에서 이번에 좀 많이 외면했다. 그러면은 뭐 젠더 계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네. 또 지난 총선 직후에 민주당과 결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민주당 이중대를 하지 않겠다. 근데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스탠스와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민주당 정부 여당을 좀 공격하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주장으로 정부 여당과 민주당을 공격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병철 씨 사망건도 국민의힘 스탠스와 똑같이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의당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나가야 정상인데 네. 그러므로 해서 이게 범진보 지지층이 그 정의당한테 어떤
약간의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난번 총선 이후로 그 부채의식이 사라졌다. 아하. 그래서 더 이상 정의당한테 표를 안 줘도 된다. 혹은 그 이후로 조금 페미니즘의 중심에 들어가면서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했거든요. 탈당하고. 근데 정의당 당원들은 거의가 진성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원 중에는 진성 당원이 아니라 페이퍼 당원도 많고 합니다만 네. 정의당은 진성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당비를 받아가지고 당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거 탈당하고 그 이후로 들어온 분이 몇 분 안 계시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런 충격.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의당은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다. 근데 이거를 뭐 대선 50여일 앞두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대선 이후로 정의당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번 대선을 치를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동규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